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 더 솔저스 프리뷰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른 나라의 특수부대 출신의 멘토들이 더 솔저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특수부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미국의 그린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특전사의 박원정 예비역 중사가 그린벨의 빠입니다. 그린벨을 너무 동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원정 중사와 통화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여보세요? 더 솔저스의 티저를 봤지? 봤지. 느낌이 어떤가? 티저만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그 제작 기사들이 이제 공언했던 스케일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면은 딱히 공개된 게 없어서 아직까지는 강철 부대의 아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 까봐야 아는 거지. 일부러 티저에 많은 걸 안 넣었을 수도 있거든. 일부러 클리셰라고 하지. 똑같은 패턴의 것들을 보여주면서 어그로를 끌고. 그렇지.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익숙한 거니까. 그렇지. 일단은 뭐 압도적인 스케일, 공중파잖아. 시간대도 황금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애매한 시간대야. 금요일 밤 11시. 이 강철 부대랑 시청률에 대한 것도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나중에는 강철 부대랑 상황이 다른 게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밤 10시 넘어서도 술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게 근데 무시를 못해. 맞지. 강철 부대 때는 10시면 다 들어가야 돼. 뭐 할 게 없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TV 보고 이런 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쉽게 얘기하면 통금같이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시청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였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상황이 좀 다르고, 금요일이면 놀 수가 있잖아, 또. 그렇지, 사람들이. 불금이지. 불금이잖아. 그러니까 시청률 확보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철 부대 때보다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는 예측을 한번 해보고, 오늘 세계 특수부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또 그린베레를 하니까 박중사가 너무 확 떠오르는 거야. 내가 그린베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 그 게임, 오락실 게임 그거 아니야? 그린베레라는 그 횡스크롤의 아케이드 게임이 나오기 이전에 어릴 때는 이제 집이 좀 잘 살았거든.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16비트 와. 컴퓨터 게임 중에 메탈 기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지금도 시리즈화돼서 히데오 코지마 감독이 연출하는 그 되게 유명한 게임이잖아. 근데 그게 시작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오타쿠 기질이 엄청 다분한 그거를 연도대로 해서 기억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데. 내 인생이 방금 말한 오타쿠 기질이 그때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밀리터리계 빠지게 된 시초가 이제 그거였거든. 그때 그게 유일하게 그 시대에 정말 획기적인 게임이었던 게, 뭐 때려 부수고 싸우고 총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잠입 액션이었단 말이야. 잠입 액션. 들키지 않고 잠입을 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그 특수부대의 그 임무라는 걸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보여준 거지, 직관적으로. 그냥 충격이었어, 그냥 그 당시에. 그래서 과연 이게 뭐냐라고 해서 보니까 또 중간중간 교신하는 내용이 다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 내 친형이 이제 외교관이잖아. 또 이게 이겨진 또 사실이 갑자기 또. 그때부터 영어를 좀 잘 했어, 형이.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그거를 난 옆에서 게임하는 걸 지켜보고 형이 하는 거를 보면서 형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해줬는데, 그때 이제 그린벨의 그 주인공이 이 람보를 처음에 모티브로 했었거든, 그 게임 자체를. 또 여기서 또 람보까지 나오나요? 완전히 이거 뭐 라떼 시절로 갑니다. 람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교신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어느 정도 해주니까 난 재밌잖아. 근데 그 내용 중에 그린베레라는 말이 나온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그 그린베레가 도대체 뭐냐라고 너무 궁금증.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알 수가 없잖아. 80년대 무슨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치. 그때 마침 이제 주간지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었거든. 뭐 썬데이 서울처럼. 그래서 그 국제 부산이라는 그 주간지가 있었어. 나는 대구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흘러서 이발소 가면은 뭐 그런 거 많았잖아. 이상한 잡지도 많고, 이발소에. 그래서 그때 그 잡지를 이렇게 보는데, 거기 잡지 표면에 제목이 세계의 테러리즘과 국제 정세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초등학교 때 그거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 우리가 놀 게 없으니까 이발소 가면 만화책 보고 막 그랬잖아. 우리 때 뭐 국민학교였죠. 거기서 그린벨에 대한 내용이 일부 소개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린벨의 슬로건 자체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멋있네. 나는 철학적인 면도 그때 사실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군대 밀리터리 이런 쪽에 대한 게 그때부터 관심이 엄청나게 생겼어 말이야. 근데 슬로건 자체가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하네. 단순하게 그렇지. 우리가 저 특수부대 하면 테러리스트들을 잡고 응징. 응징하고 뭐 이런 거로 생각들을 하는데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와, 진짜로 이념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이렇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생각을 했던 게 그때부터 막 찾아봤지. 네이비실은 편했던 날은 어제뿐이었네. SAS는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레인저 연대는 레인저가 선봉에 선 GIG에는 생명을 위해 복무한다. 전부 다 뭐 자신들의 강함 이런 거를 짧게 표현을 하는 그런 내용뿐이더라. 특전사는 당연히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 슬로건이 어떻게 생겨났나에 대한 거는 아주 시간이 흐른 뒤에 내가 특전사에 가서 알게 되었던 거지. 그때부터 이제 그 동경이 더 커졌지. 특전사를 가게 한 게 결국은 그린벨의 때문인 건가? 내 인생에 있어가지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밀리터리 쪽에 있어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메탈기어, 그린벨의 실베스타 스텔론. 아, 실베 형님이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나요? 익스펜더블인가 또 이거 나올 때 됐는데. 익스펜더블 5편인가 이제. 존 윅 시리즈와 더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만하셔야 될 텐데 계속 나온다고 걱정을 하시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거든. 프랜차이즈 최고봉이야. B급 액션이 지금 사라졌는데 이 B급 액션을 그 익스펜더블과 존 윅에서 다 잠식하고 있는 느낌이야.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이제 나를 특전사로 가게끔 만든 계기이기도 하지. 람보 1편을 본 것 같거든. 2, 3까지는 못 봤거든. 람보 1편이 이념적인 내용이 되게 강해. 그건 전쟁 영화가 아니고 전쟁 참전 용사의 PTSD를 그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입 액션이라는 부분이 도입이 된 게 그 람보 2편에서 고공 강화로 침투를 하는데 무장이 잘못 걸려가지고 맨몸으로 적지에 침투가 돼서 거기서 생존과 이제 침투와 사보타주와 모든 이제 인질 구출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하는, 그게 아마 게릴라전에 거의 최초로 공개된 적나라한 모습이 아니었나. 전술 관련된 거부터 해서. 그린벨가 뭔지 알고 싶으시면 람보를 보십시오. 근데 또 그게 가장된 게 많고 실질적인 내용은 더 디테일하게도 요즘은 정보를 워낙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나무 위키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무 위키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냥 나무 위키만 외우면은 군대 전문가가 돼버릴 것 같아. 맞아. 람보가 또 나오면 섭섭한 게 또 나오잖아. 람보만 나오면 안 되지. 코만도가 나와야 돼. 아놀드 형님이 또 섭섭해 하신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람보보다는 뭔가 코만도가 더 멋있었어. 막 다 때려 부수고 혼자 아주 그냥 그 바주카포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어깨에다 딱 올려가지고. 그게 더 뭔가 강력해 보이고, 람보가 갖고 있는 뭐 그 총은 조금 뭔가 약해 보였어. 어렸을 때 기억에는. M60 아놀드 형님이 연기했던 그 코만도 주인공도 결국에는 내용이 그린벨의 출신으로 나와. 결국은 그린벨에 대한 얘기인데,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이게 나는 되게 내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전쟁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성의 어떤 최고점을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전쟁 안에서 유일한 명분을 제시하는 슬로건이었다라고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여러분들 또 철학적인 부분까지 들어갑니다. 좀 딥하게 들어갑니다. 더 솔저스는 이런 느낌으로 갈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특수부대에 대한 유튜브 주제도 많은데 내가 그린벨의 내용을 안 찾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딥하게 심오하게 철학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컨텐츠는 없었던 것 같거든.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할 날이 올 줄은 나도 몰랐지. 이게 그러면은 특전사들은 다 요 정도 알고 있는 거야? 특전 부사관들? 아니지. 진짜 이거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그린벨의 임무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 중에도 뭐 그린베레와 검은베레 해가지고 전술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그 부대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그 부대의 임무에 대한 특수성이 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사람 거의 없지. 있을 수도 있겠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는. 여러 특수부대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들었거든. 그린베레 전에도 뭐 SAS가 그린베레보다 더 전에 창설이 된 부대인가? 자, 그거를 또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모든 특수전의 시초도 SAS고 그거. 님로드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대테러의 중요성을 알린 것도 SAS고. 그치. 이제 혹자는 말하기를 척노리스가 SAS를 발로 찼더니 그린베레와 네이비실로 갈라졌다. 발로? 청노리스 올드스쿨 팬들 지금 오늘 열광하게 생겼네. 청노리스까지 나왔습니다. 청노리스 하면 또 이소룡의 맹룡과강까지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퍼질지 모르는 지금 얘기의 흐름인데요. 해보니까 그러면 또 에이특공대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 네, 에이특공대도 특수부대 요원 출신인데 어디 출신이지? 그거는 나 잘 모르겠어. 그거는 뭐 원래 그거는 내가 드라마를 너무 오래돼가 20년 뭐야 30년 다. 에이특공대는 사실 나도 본 기억은 없고. 그때 당시에 에어울프. 그치. 머나먼 정글. 맞아. 그러니까 나는 에이특공대보다는 머나먼 정글 쪽이었지. 머나먼 정글. 나나나나나나나. 롤링스톤즈의 그 주제곡. 기가 막히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린베레의 기원이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지? 기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이 있던 시기가 그 미소 냉전의 시기였잖아. 패권을 두고 다투던 그런 시기에서 미국 전략을 갖다 국지전에서도 전면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연 반응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대게릴라용 전문으로 만들어진 부대가 그린베레였지. 그래서 비정규전부터 해가지고 외교 정책에 관련돼서 분쟁 지역에 파견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를 창설해라라고 해서 생겨난 게 그 그린베레였고, 그래 베트남전에서 되게 활약을 많이 했고 베트남전 이후에는 미소 냉전 시기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는 시기에 그 시기에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은 동독이 서독을 점령할 수 있으니 그쪽 지역에 파견을 돼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작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부대가 그린베레였지. 그래서 모든 특수부대 중에 유일하게 CIA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작전을 하는 부대가 그린베레였어. 그러면 창설 연도가 한 6, 70년대 정도 되는 건가? 그린베레 그 모자가 정식으로 승인된 거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한 62년도 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이제 승인을 하라고 해서,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만 해도 부대원들이 그린베레를 쓰고 외부에는 그 모자를 쓰고 나가지를 못했어. 이 부대의 이제 교육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 특정 교육단에 케네디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장이 야보로 준장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베레모를 쓰고 있는 걸 보고 되게 모자가 멋지네요 라고 하니까 네 근데 규정 때문에 라고 말을 흐린 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해서 돌아가서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 육군에서 니들 뭔데 뭐 니들만 그런 거 쓰고 다니냐 해서 밖에서 못 쓰게 다니게 했거든. 그래서 62년도에 이제 케네디가 그거를 승인을 해줌으로 해서 이 그린베레는 존 F 케네디의 유산이라고도 말을 하는 게, 그래서 해마다 존 F 케네디 그 추모식을 항상 그린베레 부대 안에서 추도식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 그게 62년도였어. 그러니까 SAS 같은 경우는 뭐 50년대, 뭐 40년대 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 그렇지. 엄청 빨랐지. 그러면 그린베레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전에도 살짝 설명을 했지만 왜 우리나라 특전사가 그린베레와 뭐 비슷한 모토가 됐는지 이런 얘기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특전사가 그린베레의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고 해서 모토를 그대로 창설했는 부대는 맞는데 실질적인 임무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그린베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통합특수전 사령부 이제 소콤이라 그러지. 그 내부에서도 규모가 제일 크고 예산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가장 많은 임무를 이제 수행하는 부대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특수전 부대하고는 왁구 자체가 다르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전사가 그래도 제일 규모가 큰데 비교가 안 된다? 아예 안 되지. 아예 안 돼. 하긴 뭐 미국이니까 전 세계 군사력 1등 미국이니까. 이 그린베레
부대가 가장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토와 더불어서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미국이 자기네들 그 국방력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은 세계 경찰을 표방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 질서를 자기들이 이제 유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대가 그린베레인 거지.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소련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중국하고의 그런 뭐 세계 패권을 두고 다투는 그 외교 정책에 있어가지고 각종 분쟁에 항상 그 CIA하고 그린베레가 비밀스럽게 투입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제 대리전을 수행하는 부대라고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대전에 이제 가장 맞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린베레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고 하면은 조용한 전문가라고 불러. 조용한 프로들. 조용한 프로들. quiet professionals라고 따로 이렇게 명칭하기도 하지. 그래서 뭐 보면은 항상 필드에서는 CCT 한 명이 동반되어서 같이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보통 정보전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CIA하고 작전을 연계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그 13 특수임무여단이 CCT하고 함께 참수부대로서 같이 작전을 하고 707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 지원을 받아서 임무를 수행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린베레라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특전사하고 HID의 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부대라고 보면 그 규모가 그만큼 되고 물자나 전략 자산이 그만큼 따라주니까 이제 가능한 거지. 정말 광범위한 거네. 어마어마한 거지. 왜냐면 특전사 같은 경우도 모든 특수전에 관련된 것들은 다 하잖아. 거기에서 정보부대의 그 역할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로 정말 광범위한 거를 떠나서 모든 특수부대 중에 활동하는 영역이 가장 넓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가장 외교 정책상에 있어가지고 각종 분쟁 지역에는 다 투입이 되는 게 이 친구들이니까. 12 Soldiers 영화 9.11 테러 일어나서 그린베레가 또 파견된 거였잖아. 2005년도 즈음에 누가 인터뷰했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안 그래도 뭐 각종 업무가 잔뜩 쌓여 있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부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부담이 좀 엄청 크대. 그래서 실제 작전에 최근에 희생된 사람도 많고 아프간이나 이라크전 이런 데서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임무를 좀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그린베레 안에는 이제 시프라는 부대가 또 따로 존재하거든. 시프, CIF. 요 부대의 중추적인 역할이 뭐냐 하면은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활동 무대가 넓어지고 하다 보니 비정규전 게릴라 양성보다는 대테러나 직접 타격, 요인 암살 같은 고부가가치 목표물에 대한 타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창설된 게 이제 이 시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707이 시프와 델타포스의 중간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또 델타포스까지 나왔는데 지금 머리가 사막같이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델타포스는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707이 이제 특전사 내에서 대테러 전문 부대로 알고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시프 역시도 마찬가지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또 다른 엑스파일 임무 같은 걸 수행하면서 엑스파일 전시에는 이제 그거를 엑스파일 임무라고 해서 공개가 안 된 그 임무들이 있어. 지금 아니 엑스파일 드라마로 시리즈 또 그거는 저 외계까지 가야 되고 CIA의 얘기잖아 엑스파일이. 그러니까 그린베레를 가려면 지원 자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린베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능력치, 자격이 주어져? 네, 정확하게 뭐 몇 년 복무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짧으면 2년, 길게는 4년 정도를 타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특수부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원들이 82 공수사단이나 101 공수사단 아니면은 75 레인저였는데 이쪽에서 많이들 넘어온다라고 하더라고. 미국 육군 말하는 거지? 그렇지. 육군 소속? 그쪽에서 몇 년간의 복무를 거쳐서 이제 그린베레 선발 과정이 있어. Q 코스라고 하는데 그게 기본 코스인데 그것도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 Q 코스 졸업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지옥주 훈련처럼 해군으로 치면 그거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특전단에 배치가 되고 Q 코스를 졸업하고 나서 시프로 가기 위해서 다른 교육들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 Q 코스를 한마디로 우리나라 특정 교육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목표 코스라고는 해도 이 사람들이 벌써 특수부대에 준하는 그런 공수부대나 뭐 레인저 쪽에서 몇 년간을 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 군사적인 전문성 이런 것들은 검증이 된 사람들이고, 뭐 체력이나 뭐 사격 실력이나 이런 전투력 이외에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의 작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제2 외국어를 하나는 할 줄 알아야지만 100% 선발이 되는 규정이 좀 있더라고. 그린벨의 전체 선발 과정에 모든 대원들이 다 그거를 현란하게 하진 않지만 각 팀의 한 사람 정도는 파견되는 지역의 언어를 거의 뭐 100% 유창하게 할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린벨의 대원도 한국말을 정말 잘했어.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근데 우리 뭐 특전사 역시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외국어까지는 아니지만 독도법이라든지 전술에 있어가지고 눈썰미 있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경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단순하게 체력만 좋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거네. 그렇죠. 제2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만 또 100% 갈 수 있는 검증된 레벨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릴라전을 수행을 할 수 있는 타국에 가서 그런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 이제 80년대의 전성기를 좀 누리다가 90년대 이후에는 그 명성을 레인저나 네이비실한테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군사 전문가들이 많아. 근데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영화에 너무 많이 나와.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해군에서 굉장히 많이 협조를 했다라고 들었거든. 해군에서 그런 홍보 목적으로 영상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고 이런 특수부대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그 탐 크루즈 영화 나왔던 탑건 전투기 조종사. 그치. 그게 사람들이 다 공군으로 알고 있는데 해군 전투기 조종사 이야기거든. 아 맞아, 함정에서 하잖아, 함정. 그래서 그 탑건 보고 공군에 지원했다가 고참들한테 뒤지게 얻어 터졌다는 그런 썰이 엄청나게 많아. 미국에서? 미군들 중에서 매버릭. 그 탑건 영화 또 나오는 것 같던데 이번에? 매버릭이라고. 우리 탐 형님도 몸을 너무 안 사리셔가지고. 그래서 그 해군에서 방금 뭐 네 말처럼 해군에서 그런 걸 되게 권장하기도 하고, 레인저나 네이비실 같은 특수부대가 단기간 타격 임무에 가까운 작전을 많이 하는데 비해서 영화로 촬영하기가 좋지. 그런 것들이 제로 다크 서티나 뭐 이런 거 보면 빈라덴 사살 작전, 뭐 네피언 스피어 작전 이런 것만 봐도 론 서바이버도 어차피 네이비실 얘기고. 맞아, 진짜 극적이 그런 거를 연출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이제 그린베레 같은 경우에는 분쟁 지역이나 적 후방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오래 머무르면서 직접 타격 임무 외에도 게릴라전이나 적국 내의 반정부 세력에 대한 포섭이라든지 훈련, 뭐 게릴라 양성, 각종 시설물에 대한 타격, 민사 심리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대민 지원이라든지 그 적지의 이제 특수 정찰이나 정보 수집 같은 이런 비정규전, 직접 타격 이외에 많은 작전들을 장기간 수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경향도 크고 기밀에 속하는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 명성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세냐 그러면 요즘은 네이비실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는 뭐 네이비실이 실적으로 그린베레나 뭐 델타포스를 압도했다, 대부그루가 뭐 델타포스를 압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종군 기자나 군사 전문가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일반인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거든. 그치.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괜한 또 분쟁을, 사실은 무의미하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얘기를 했잖아. 각자 수행하는 목적 자체가 틀리고. 근데 그런 식으로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표해버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게 하는 부분이 있겠네. 맞아. 게다가 나 같은 경우에는 나의 롤모델인데. 그치. 모토인데 갑자기 네이비실이 더 세다 그러면 장난. 이것들이 지금 약간 좀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선발 과정에 대해서 약간 물어본 것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한 게 있는데, 대부분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대학교?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임무 특성상 CIA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 그린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로 치면 HID나 UDU에서 장기 복무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국정원 특채로 가는 경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 그 707에서도 그 대통령 경호실 특채로 가고 막 그래. 나 아는 동생도 707 출신인데 10몇 년 전이구나. 나 그때 대통령 경호실 준비할 때인데 707 출신인데 9급으로 갔더라고, 특채로. 경호 공무원은 7급부터 있거든. 근데 9급으로 특채로 갔더라고. 아, 그래?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라든지 국가대표에서도 뽑고 특수부대에서 뽑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12솔저스 임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다뤘다라고 하면은 그린베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흑역사도 좀 있거든. 아, 그치. 다 성공적으로 하는 데가 완벽한 데가 어디 있겠어.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론 서바이버, 레드윙 작전이 완전히 5점이잖아. 그렇지. 네이비실에서는. 그래서 그런 흑역사를 좀 썼던 내용도 있고 또 지미 카터 대통령 때인가 거의 뭐 부대가 해체되다시피 해가지고 정규 TO에서 거의 20% 정도만 남고 다 사라졌던 적도 있었어. 인권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이라 가지고 비정규전이나 뭐 이런 걸 수행하는 부대에 대한 처우가 좀 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시프라는 데 있잖아. 그 시프가 2010년쯤 넘어오면서 CRF로 바뀌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부대도 지금은 해체가 됐어, 전부 다. 그러면 미국 그린벨의 안에는 707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가 없는 건가? 이제 델타포스가 이제 그 임무를 다 수행을 하겠지. 아, 델타포스. 델타포스는 또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뭐 시프가 해체된 이유는 뭐 사실 델타포스나 대북으로 뭐 실 6팀이나 이런 임무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겹치는 것도 있는데다가 부대 관리하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많이 결국에 돈이잖아. 예산도 많이 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인데 그 미소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런 고부가 가치에 대한 타격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그린베레를 더 늘렸다라고 했듯이 근데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냉전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린베레 본연의 임무인 비정규전에 이제 그 중국을 의식해서 비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모든 정보전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국지전, 비정규전, 적지에 들어가서 교란, 마을 주민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 소수민족과의 그런 분쟁이 많잖아. 그렇지. 대만이나 홍콩하고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겨냥을 해서 이 부대는 해체라고 너가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라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 반면 뭐 사례가 있다면 아까 12솔저스 같은 경우에는 참 멋있는 사례잖아. 그렇지. 가서 뭐 정말 불과 며칠 만에 혁혁한 공을. 반대로 13시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리비아 내전 관련해서 리비아가 어떻게 몰락을 하고 그 안에서 테러리즘이 어떻게 활성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게 힐러리 그 여사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 후보였지. 힐러리의 이제 가장 뼈아픈 흑역사인데 그때 당시에 리비아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을 때 그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게 그 시프 특전단이었대. 오키나와였나? 뭐 그 리비아 대사가 습격 당했을 때 그 긴급 호출을 받고 이제 가는데 하필이면은 이 시프 얘들은 자기들 자체적인 항공 자산이 없대. 그래서 그 항공 자산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로아티아 군하고 같이 훈련하고 있던 시프 부대가 결국에는 늦게 도착한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 리비아 대사관 인원들을 구출해내고 했는 게 결국에는 그 PMC, 뭐 네이비실 레인저 출신들의 그 민간 군사 기업체에 이제 그 돈 벌려고 갖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 호출을 받았는데 영화 장면에서도 보면은 시프 대원들이 C-130 수송기를 타는 장면이 조금 나와. 마이클 베이 영화인데 뭐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아마 해체의 수순을 밟는데 더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지.
뭐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지만 그런 흑역사도 있는 그린베레. 이 정도면 더 솔저스 하기 전에 그린베레에 대한 이해도는 거의 최상급이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시청자들이 이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린베레 출신 멘토로서 부대를 대표하는 인원이 와가지고 한단 말이야. 뭐 그린베레 미국에, 영국은 SAS, 스웨덴은 SOG, 우리나라는 707 특전사고. 그래서 부대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부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프리뷰로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그린베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그린베레란? 나에게 그린베레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 슬로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원티어 부대가 아니라 탑티어, 탑 오브 더 탑 오브 더 탑 오브 더 탑 티어. 탑 오브 탑 티어도 필요 없고 오로지 나는 이 슬로건 하나만으로서도 나는 그린베레를 최고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그린베레는 최고다. 그리고 그린베레를 모토로 창설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특전사에 몸담았던 일원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이 강철 부대와 다르게 나름대로 이제 큐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 딥하게 우리가 먼저 다큐를 찍어버렸어 지금. 우리가 먼저 완전히 진정한 다큐를, 방송에서 이런 내용 다루겠어? 못하지. 뭐 그린베레 그러면 그린베레 뭐 살짝 한 몇 초 나오고 끝나잖아. 그런 설명들을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궁금해해. 왜냐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이번에 이슈가 됐지만 나도 그거 재밌게 봤단 말이야. 와킹 댄스가 뭐고 걸스 힙합이 뭐고 이런 걸 몰라. 근데 사람들이 와킹에서 세계 최고의 뭐 수준을 가진 뭐 립제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해. 어디 찾을 자료가 없잖아.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그린베레가 뭐 하는 데야? 이제 이런 정보를 줘. 나도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얻으면서 훨씬 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과몰입을 할 수 있는 너무 이제 과몰입을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왕 보는 거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좋은 요소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번에 그린베레에 대한 얘기는 지금 이거는 뭐 한 편으로 나갈 수가 없는 분량이네. 한 3편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린베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예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돼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또 우리가 더 솔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컨셉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밀리터리 예능, 이 서바이벌에 대한 열풍이 있기 때문에 기본 평타 이상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있거든.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이해도를 위해서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셔야 됩니다. 이 이상 그린베레에 대한 자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우리 박원종 중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시고. 더 솔저스로 또 리뷰해야죠. 근데 나는 리뷰하면서 공부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군의 근현대사 특수부대에 대한 공부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 너무 좋고,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또 알게 되는 거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꼭 강철부대 시즌2에서 만나 뵙기를.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 외모 일으키기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자, 들어가. 고생했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